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김억은 그리고 김억의 안서시집은 그 단지 그 시라는 그 어찌 보면 당시로서는 나설 수도 있는 서구의 근대적인 글쓰기만이 아니라 한국 시의 가능성, 미래까지도 만들어내려고 했었던 그런 구상을 담은 것이 바로 김억의 안서시집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시집에 대해서는 그 시집이 나오고 난 다음에 몇 사람이 평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시집이 나오면 당시에는 시집만이 아니고 당시에 책이 출판이 되면 그 책에 대해서 서평의 기사가 실리곤 했었는데 꼭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억할 만한 서평물로는 두 사람 정도가 있습니다. 주요한이라고 하는 김억과 더불어서 한국 근대시를 개척한 중요한 시인이죠. 주요한의 서평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정록풍이라고 하는 또 당시에 유명한 문인의 서평이 있습니다. 먼저 화면을 통해서 주요한의 서평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이 그림은요, 동아일보 1929년 9월 28일 문예면, 그러니까 신문 면수라면 사면입니다. 사면에 실려있는 주요한의 서평, 조선어의 예상적 경운의 실제 모습입니다. 여기서 대강 주요한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집은 조선 정조가 가진 애조의 방면을 충분히 대표할 만하다. 김억이 이 시집을 통해서 드러낸 애상적 정서는 굉장히 대표적인 것이다 라는 얘기겠죠. 그리고 이 정서, 감상성, 애상성은 굉장히 민요에 근접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래 조선의 민요, 특히 주요한도 평안도 출신이고 김억도 평안도 출신이어서 이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이 민요는 이 평안도 민요, 즉 서도 민요인데요. 서도 민요의 굉장히 심각하고 슬픈 이런 이 절망적인 그런 느낌에 비해서는 비교적 그 가볍고 애조를 띈 남쪽 지방의 민요에 가까운 그런 애상성을 가지고 있다 라는 평가를 합니다. 비교적 호의적인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평가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김억의 안서시집에 대한 평가는 사람에 따라서 굉장히 여러 가지로 나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929년에 정록풍의 이 서평은 아니고요. 1929년에 시단을 전체 조감한 이 평론 중에서도 안서시집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다시 보시겠는데요. 화면에서 보시는 이 기사가 바로 또 동아일보 1929년 12월 27일에서 28일까지 문예면, 그 4년에 실려 있었던 정록풍의 기사 시단 전문입니다. 이 기사는 1929년이 기사년이었었군요. 그러니까 1929년에 시단의 전망, 회고하는 글입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평가 중에 하나는요, 당시 조선에서 창작된 신시, 그러니까 현대시가 일본시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었다 라는 얘기, 그리고 모방도 적지 않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김억의 1929년의 안서시집은 굉장히 독창적인 시집이다 라는 평가를 해줍니다. 일본의 영향도 많고 모방도 많은데 독창적이다,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좋은 평가인데요. 그리고 또 매우 곱고 아름답다, 그리고 리듬을 맞추려고 애를 쓴 흔적이 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게 평가해 줍니다만 이미 이때부터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김억은 자기 생활 그리고 민족의 생활을 세심하게 관찰하거나 조망하지 않고 좀 생활과 떨어진 어떤 지점에서 자신의 심경을 즉흥적이고도 단순하게 노래한다. 즉흥적이고도 단순하게 노래한다. 그래서
별로 좋은 시가 아니다 라는 평가는 이때부터 굉장히 오랫동안 김억 그리고 김억의 안서시집을 따라다니는 꼬리표와 같은 평가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민족 갱생의 가시밭길 속을 걸어갈 때, 민족이 갱생의 가시밭길을 걸어갈 적에 혼자서 유유자적하는 시상 속에서 헤매고 있다. 굉장히 뼈아픈 이 평가이기도 한데요. 이런 평가를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 마지막으로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요. 번역 시들이 실려 있는데 원작 그 시인을 밝히지 않고 있다. 그래서 자신의 가치를 누추하게 만들었다. 번역자로서 실수이다. 이런 평가까지 하게 됩니다. 근데 어떤 점에서는 굳이 김억을 옹호를 하자면 정무풍은 김억이 이 시집을 통해서 하려고 했었던 것이 무엇이었던가는 그렇게 꼼꼼하게 애정있게 읽어주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애정을 가지고 읽어주는 사람들보다도 김억에 대해서 이렇게 호의적이지 않은 평가를 하는 사람들이 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김억이 안서시집을 통해서 했었던 장르와 그리고 매체의 경계를 넘는 이 모험까지도 그렇게 썩 좋은 평가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증거가요. 1934년, 그러니까 김억이 유행가요 작사자로서 한창 활동하던 시절인 1934년에 삼천리라고 하는 잡지에서 있었던 어떤 좌담회 풍경 중에서도 드러납니다. 사실 이 좌담회는요, 최근 외국문학 좌담회라는 제목의 좌담회였습니다. 근데 외국문학 얘기를 한참 하다가 나중에 이제 엉뚱하게도 김억의 유행가요 작사에 대한 이야기로, 그리고 민요시 창작에 대한 이야기로 불똥이 튀기게 됩니다. 그 중요한 내용을 화면을 통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요, 김한서라고 되어 있는 이게 바로 김억입니다. 김억과 김기림 그리고 정지용이 함께 끼어들어서 하는 대화인데요. 김억은 그 서양에서도 유행가라고는 하지만 이 유행가에는 모두 그 유명한 시인들이 시를 쓴 것이고, 그리고 민요를 쓴 것이고, 그래서 작곡가의 손을 거쳐서 예술품으로 완성된 것인 만큼 이거 분명히 문학적이고 시적인 가치가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김기림 같은 사람, 김기림은 당시에는 굉장히 유명한 그 대표적인 한국의 모더니스트 그 시인이었습니다. 김기림 같은 사람 딱 잘라서 아니라고 부릅니다. 심하게는 속중이라고 하는데요. 속된 대중에게 아첨하려고 쓰는 시밖에 안 된다. 이건 시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속된 대중에게 아첨하는 시보다도 한두 사람만 이해해 주더라도 예술적인 가치가 높은, 문학적인 가치가 높은 시를 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김억은, 그리고 김억의 안서시집은 이렇게 평가만 해도 좋은 걸까요? 그렇다면 김억의 안서시집을 오늘날 다시 읽어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몇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 시집이 쓰여진 1929년 뿐만 아니라 김억이라는 사람이 한국에서 어쨌든 가장 먼저 서구적이고 근대적인 시를 번역하고 창작하고 소개하면서 이런 시를 한국에 뿌리를 내리려고 했었던, 그러니까 여명기의 선구자로서 김억입니다. 문학청년 시절부터 김억은 시란, 서구적인 그리고 근대적인 시란 바로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온몸으로 혼자서 보여줘야만 했습니다. 창작도 해야 했었고요, 번역도 해야 했었고요, 이론도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학을 통해서 삶과 그 세계를 일치시키고
그 가운데에서 어떤 삶의 구원을 찾아내는 비전까지도 보여주려고 했었습니다. 그게 앞서 전에 말씀드렸었던 김옥이 늘 강조했던 바로 이겁니다. 생의 비참함을 뚫고 나가는 힘. 바로 이 힘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그리고 김옥 이전에는 어떤 선례도, 참고할 만한 전례도 없었던 매우 고독한 상황에서 자기 스스로 전범이 되어야 됐고 선례가 되어야 했습니다. 이 모든 고민이 담겨있는, 그러니까 한국에서 서구적인 의미의 근대시가 싹트고 자라나고 이제 막 이파리를 펼치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의 한 장면이 바로 안서시 집에 고스란히 다 담겨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가 이것입니다. 서구가 아닌 비서구, 게다가 식민지에서 근대를 맞이했었던 지식인, 문학자의 고민이 담겨있습니다. 서구가 아닌 비서구, 그리고 식민지에서 이 조선이 어떻게 이 비서구, 식민지라고 하는 이 이중의 이 억압의 사슬에서 벗어나서 세계 문학의 보편적인 가치를 차지할 수 있을까? 바꿔 말하면 어떻게 조선은 세계라는 이 지정학적인, 정치적인, 그리고 문화적인 문명의 공간 안에서 남들과 동등하는 가치를 인정받고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한꺼번에 다 드러낸다고 봅니다. 그게 바로 김옥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가장 조선인다운 마음씨, 그리고 가장 조선인다운 말, 그리고 가장 조선인에게 익숙한 형식을 통해서 쓴 시, 이 시를 통해서 모든 삶의 비참함을 뚫고 나가는 삶의 힘을 드러내는 것, 이게 바로 조선에서 쓰는 근대시고, 이게 바로 세계문학 보편의 가치를 얻을 수 있는 근대시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거 다르게 보면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가장 조선어에 익숙하고 조선인의 정서와 사상에 익숙하고, 그리고 조선에서 전통적으로 역사의 변천을 통해서도 이어져 왔던 어떤 제도나 형식에 잘 부합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조선적인 것을 만들어내는 것, 조선적인 그 어떤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 조선적인 그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 이걸 통해서 바로 조선은 식민지의 사슬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세계 한가운데로 나갈 수 있는 보편적인 가치를 지닐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민족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시집은 단순하게 시집이 아니라 김옥 나름대로 문명, 그리고 역사,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는 흔적들도 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런 겁니다. 장르와 매체의 경계를 넘어서서 모든 이에게 모든 것이 되는 시를 생각을 했었던 사람이 바로 김옥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의문거리인 것 같습니다. 모든 이의 모든 것이 되는 문학이 과연 존재할 수 있는가? 문학은 모든 이에게 모든 것이 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그 반대인가? 문학은 어디에 가치를 두어야 하는가? 어디에서 가치를 얻을 수 있는가? 이런 것과 관련해서 가장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질문을 가지고 누구보다도 먼저 고민하고 실천을 해보려고 했었던 게 바로 김옥이라는 사람이었었고, 그 고민과 실천의 흔적이 안서시 집에 담겨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김옥이 미처 다다르지 못한 경지가 하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김옥에 대한 다른 서평이나 평가들에 대해서도 이미 나온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제가 지난 시간에 격조시형의 형식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때도 말씀드렸었는데요. 어떤 점에서 김옥은
근대시로서 갖추어야 할 그 한계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 것은 틀림없어요. 어쨌든 서구에서 시작된 서구적인 의미의, 그리고 서구에서 완성된 근대시의 핵심 가치 중에 하나는 전통이나 인습이나 도덕이나 윤리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율적인 개인의 그 자유로운 내면을 오로지 자기 자신의 언어와 자기 자신의 내면의 리듬을 통해서 표현해내고 재현해내는 것이 바로 근대시이고, 그것이 바로 근대시의 가치라면 김억의 안서시집에 수록되어 있는 굉장히 엄격한 형식의 시들은 그런 가치들을 어쩌면 유보하고 있거나 폐기해버린 다음에 이루어진 시라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런 것 같습니다. 바로 지금 여기에 있는 시를 쓰는 김억이든 김억의 시를 읽게 되는 독자가 되든 바로 지금 여기에 있는 나와 나의 언어와 그리고 나의 정서와 그리고 내가 표현해낼 언어의 어떤 형식들에 대해서 형사학적인 사유가 좀 부족했었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바로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에 대한 근원적이고 형사학적인 사유가 결여되어 있었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김억의 그 시는요, 그 시를 쓰는 주체로서 한 개인으로서 나가 중요한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개인의 자율성, 그다음에 개인의 자유, 그 자유로운 내면과 정서,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전례, 역사, 전통, 공동체 안으로 보편적이고 역사적인 것 안으로 끌어들이는 가운데, 또 반대로 말하면 개인의 어떤 자유로운 내면을 역사나 전통이나 그리고 공동체의 형식과 운명 안에 일치시킬 때만이 삶의 모든 비참함을 뚫고 나아가는 어떤 삶의 힘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던 건 아닌가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핵심적인 것으로서 개인의 자유라는 것이 김억의 시안에 어떤 점에서 결여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그 점에서 김억의 시는 한계를 지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는 김억은 바로 지금 여기에 비루한 삶의 현실이 아니라 비록 과거처럼 보이려고, 비록 바로 지금 도시가 아니라 어느 먼 향촌이나 시골과 같은 그런 이상적인 자연 공간 같지만 바로 지금 여기에 비루한 곳이 아니라 그 어떤 이상적인 공간 안에서 공동체 운명 속에서, 공동체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가장 조선인다운 삶이라고 하는 그런 가치를 또한 일찍이 시를 통해서 드러냈다는 점에서는 또 김억의 안서시집은 기억할 만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이 바로 김억의 안서시집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가치였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